안녕하세요. 최지웅입니다. 아셈 내신 파이널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 구하세요. 자, 이러한 조건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떠올릴 것 같냐? 보통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한다 조건은 우리는 함수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이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fx가 항상 0보다 크려면 그림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 개형이 나와야 해요. 자, 그럼 이 아래로 볼록 개형이 나온다의 조건은 뭐냐? 최고차의 수인 a가 양수 그리고 x축이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실근은 없다, 판별식은 0이다. 여러분들은 보통 이 조건을 많이 떠올리는데 그렇습니다. 이 조건으로 풀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조건은 언제 사용할 수 있냐? x의 범위가 없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범위가 존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조건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문제는 x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자, 범위가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푸냐? 범위가 나와 있을 때 얘가 만약에 문제에서 범위가 존재해요. 범위가 존재할 때 이거 항상 성립하는 조건 어떻게 구하냐 기억하세요. 이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싹 다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유형만 구분할 수 있으면 이러한 문제는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범위가 없을 때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 책에서는 4가지 나와 있거든요. 그 4가지를 기억하면 되고요. 범위가 존재할 때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싹 다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자, 만약 여기서 같다가 들어가는 경우 생깁니다. 그럴 때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은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문제는 주어진 범위에서 부등식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조건, 우리는 그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에서는 일단 범위가 존재해요. x가 0부터 4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함수의 이름을 fx라고 붙일게요. 우리는 이거를 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 보통 그냥 최소값이 0보다 크다 땡 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주어진 친구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즉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좀 변형시키면 우리는 꼭지점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의 꼭지점이 이렇게 돼요. fx 적게요. 꼭지점이 m,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3으로 돼요. 즉 꼭지점의 위치를 잘 모릅니다. 꼭지점의 위치를 모르면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치수를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꼭지점의 위치를 가정해서 풀 겁니다. 하나의 그림에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해야 해요. 자, 문제에서 나오는 범위는 x는 0부터 4 사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그림이 만약 이런 그림일 수도 있어요. 이런 그림, 좀 그림을 과장되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꼭지점이 되는 m이 0보다 작게 될 때예요. 그럴 때는 최소값은 우리가 보아야 될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때의 최소값은 x가 0일 때입니다. 즉 m이 0보다 작게 된 이 상황에서는 최소값은 f0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억을 좀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경우를 좀 보여줄게요. 두 번째 경우는 약간 요런 그림이에요. 즉 꼭지점이 되는 m이 사이에 있을 때. 참고로 팁을 좀 주자면 지금 제가 갖다를 집어넣었잖아요. 실제로는 갖다를 여기서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둘 다 갖다를 집어넣었어요. 이 경우에서는 최소값이 얼마냐? 우리가 볼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때의 최소값은 딱 요점입니다. FM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FM은 뭐냐?
fm은 꼭지점의 y좌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두 번째 경우예요. 자, 세 번째 경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경우는 약간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 즉 꼭지점이 되는 m 값이 4보다 클 때예요. 꼭지점이 되는 n 값이 4보다 크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될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최소값은 여기네요. 그럴 땐 f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최소값은 f4가 돼요. 요 세 가지로 나눠서 풀 겁니다. 자,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꼭지점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즉 m이 0보다 작을 때는 최소값은 f0. 두 번째, 꼭지점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즉 0과 4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을 때 최소값은 fm, 즉 꼭지점값. 꼭지점의 위치가 4보다 클 때 그림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소값은 f4. 요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 m이 0보다 작을 때 이때의 최소값은 f0이거든요. f0은 주어진 함수에 0, 0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2m 더하기 3이 나와요. 그러면 주어진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싹 다 0보다 크다 그랬죠. 2m 플러스 3이 0보다 크면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m의 범위를 가정을 했어요. 수직선을 그려서 판단을 할게요. 우리는 m이 0보다 작을 때 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때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버렸네요. 그러면 주어진 범위는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n값은 2, 4, 2.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해, 자 해는 여기 적게요. m은 마이너스 2분의 3과 0 사이다.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볼게요. 그러면 m이 이번에는 0과 4 사이.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같다는 세 번째 경우에 해도 되는데 그냥 편의상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여기 같다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럴 때는 fm이 최소값인데요. fm은 여기서 마이너스 m제곱. 자, fm은 여기다가 m 집어넣은 거니까 이게 나온다 그랬죠. y좌표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3. 그럼 얘가 0보다 크다. 2차 부등식이네요. m제곱 마이너스 2m 마 3 마이너스 곱해서 부등호 뒤집어지고 인수분해 해버리면 되니까 m은 마일부터 3 사이. 자, 우리는 주어진 범위에서 이 친구의 해를 볼 거예요. 주어진 범위는 0부터 4 사이인데 여기서 나온 범위는 마일부터 3이 나왔네요. 그러면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딱 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m값은 0과 3 사이인데 색칠을 했으니까 같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m은 0과 3 사이. 자, 두 번째 해 나왔어요. 자, 세 번째 구할게요. 세 번째. m이 4보다 클 때였죠. 자, m이 4보다 클 때는 최소값이 f4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의 최소값은 f4입니다. f4는 주어진 이 전개된 식에 대입을 할게요. 이 식에 4를 대입하면 자 16 마 8m 더하기 2m 더하기 3이 돼요. 얘가 0보다 크다가 나와요. 계산할게요. 그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6m 19 크다 m 6분의 19. 수직선 한번 그려봅시다. 수직선을 그려보면 우리의 가정은 m은 4보다 크다였어요. 근데 주어진 범위가 되는 얘는 3을 살짝 넘는 수입니다. 돼서 이때는 해가 없다. 주어진 범위에선 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해는 얘와 얘가 되는데 자, 이어지네요. 여긴 0보다 작다. 0부터 얘까지가 되죠. 그래서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3 사이다. 요게 답이 돼서 이 안에 든 정수 이게 마이너스 1.5니까 마1, 0, 1, 2. 이 친구가 주어진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꼼꼼히 봐야 하는 게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경우를 두 개로 좀 나눠줬잖아요. 얘네들을 구분하는 것도 특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시험이 누적이 아니라면 2차 함수는 시험 범위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앞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유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 유형을 시험 문제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 좀 꼼꼼히 공부하세요. 보통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공부해서 시험에서는 반드시 맞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합시다.